2025년 야심차게 준비한 투자고입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투자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해보는 코너인데요. 투자의 지식을 높이고 투자의 실행력을 키우고 말 그대로 생활 밀착형 투자 토크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영상의 첫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연금투자 노후준비의 대가 박고미TV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곰입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투자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금융투자 유튜버 박곰입니다. 네, 연초에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저희 타이거 ETF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첫 번째 투자고가 업로드 되는 시점이 딱 연말정산 시점이에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세금에 몰리잖아요. 올해는 꼭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2025년 세금은 아끼고 수익률은 높이고 요 판넬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중에서 가장 느낌이 오는 스티커를 하나 띄워주세요.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원하는 거 띄시면 돼요. 딱 보시기에 뭐가 먼저일 것 같나요? 순서가 뭔가 약간 제일 너덜너덜한 것부터 그렇죠? 자. 가시죠. 연말정산은 뭔지, 세금을 절약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는지 딱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을 떠올려보면 제가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지만 1월 달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자, 일단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내놓은 세금, 그리고 연말이 끝나고 나면 내가 내야 할 세금, 이걸 비교해가지고 더 돌려받는 사람과 더 뱉어내야 될 사람이 정해지게 되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어디 쓰고 대중교통 어디 뭐 기부, 이 많은 항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챙기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막판 역전이 가능한 게 거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연금저축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연금저축에 얼마를 저축하느냐에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라고 하는 건 연금저축과 IRP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년 동안 연금저축은 600, IRP는 추가로 300,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에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총급여 5,500만 원 기준으로 5,5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13.2%, 넘지 않는 사람은 16.5%만큼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900만 원을 꽉 채운 사람이 13.2%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118만 8천 원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닌가요? 만약에 마이너스였던 사람은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는 수치죠. 네. 만약에 5,5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이 900만 원을 꽉 채웠다면 148만 5천 원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환급받는 금액까지 들으니까 팍팍 저 마음에 지금 약간 꽂혔어요, 그 숫자들이.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또 있죠? 자, 우리는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금저축도 하고 IRP도 하고 네. ISA도 하잖아요. ISA도 하죠. 네, 저도 합니다. 이 ISA가 만기 도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기에 도달하신 많은 분들이 ISA를 해지하게 되면 이제 목돈을 찾게 되잖아요. 그 목돈의 일부를 뚝 떼가지고요. 내가 하고 있던 연금저축에다가 넣을 수 있는 이런 연금 전환 제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 그럼 ISA 만기가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퇴직연금 계좌로 옮겼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그 해에는 추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고요. 자, 이 금액은 전환하는 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고요. 그 최대치는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900만 원을 가득 채운 사람이 네. 그 해에 ISA 만기가 돼가지고 네. 만기 자금의 일부를 떼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300만 원을 꽉 채웠다면 최대 1,200만 원을 그 해에 세액공제를 받게 되거든요. 저를 포함한 직장인 여러분, 연금저축과 IRP는 무조건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설명해 줬으니까 그 다음은 뭐를 뜯어볼까요? 자, 이제 뭘 해야 되는지는 우리 얘기했고요. 네. 자, 여기 안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Why? Y죠. Why죠. 왜? 매사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왜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가 제일 중요하니까 왜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노후에 필요한 돈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죠. 왠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죠. 네. 제가 한번 덧셈을 해봤거든요. 네. 자, 우리가 노후에 얼만큼이 필요할까? 대략 277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한 달에.
그것도 엄청 풍족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277만 원, 그럼 한 달이잖아요. 그럼 네. 1년이면 12달 곱해야 되죠. 네. 게다가 중요한 건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대 수명, 기대 여명은 함께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수정님 그러면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저요? 90살? 제가 장담하는데 그거보다 한 20년 더 사실걸요? 제가요? 그럼 100살, 100살까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너는 100살까지 살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80세가 장수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장례식장 갈 때 딱히 지병이 없으시면 90세는 넘기세요. 일하는 거는 30에 취업해가지고 내가 50, 60, 20, 30년 정도를 일을 하게 되는데 내 노후는 100살까지면 이미 한 40년이 넘잖아요. 그러면 아까 필요했던 277만 원을 40년 이렇게 곱해보면 13억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노후 자금을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도 덧셈으로 계산하면 노후 준비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힘들어도 해야 되고 돈을 잃는 경험을 하더라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버는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입사와 동시에 퇴사할 때까지 급여의 일부를 계속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는 그 미국의 수많은 연금 부자들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미래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아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처음으로 돈을 부을 때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붓는 것의 몇 %만큼이 세액 공제로 이렇게 돌려받게 되죠. 네네. 자, 그러면 일단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연금저축에 들어가 있는 돈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정말 좋은 많은 ETF들이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서 열심히 관리 운용을 하게 되죠. 자, 이 과정에서는요, 세금이 생기는데 떼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언제 떼죠? 어쨌든 생기는 걸 떼가긴 떼갈 거 아니에요. 네. 세금을 없애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밀어준다고 해가지고요. 비과세가 아닌 과세이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언제까지 밀어주냐면 연금을 타서 쓸 때까지 밀어줍니다. 오. 연금저축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언제 수령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먼 미래에 아직 구체적으로 몇 살 때부터 수령하겠다라는 생각은 없는데 아마 60살 내지는 65살부터 수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막연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 너무 이를걸요. 너무 이래요? 너무 이른가요? 수정 매니저님께서 60세 되셨을 때는 네네. 약간 청년 같은 느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 받으시고. 만들어져 있는 거는 네네. 55세 이후에 수령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55세에 지금 수령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점점 미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걸 70세로 미루게 되면 네. 저는 지금부터도 더 30년이 남았거든요. 자, 이 많은 기간 동안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네. 매매 차익을 자유롭게 하고 매매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네, 이걸 계속 복리로 엄청난 기간 동안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로 큰 혜택이 되겠죠. 네네. 그럼 마지막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자, 마지막 혜택은 세액공제 받으면서 과세 이연을 해가면서 50년 동안 불렸어요. 네. 정말 큰 돈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제 타서 쓰면서 나의 노후를 보내야 될 시간이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타서 쓸 때 연금 소득세를 3.3에서 5.5라는 아주 낮은 소득세만 떼고 받으면서 노후에 쓰게 됩니다. 수령할 때 저율과세 해주는 게 마지막 세제 혜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세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연금 투자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단기 자금은 ISA 계좌 등을 활용하고 연금 계좌는 노후를 위해 장기 투자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블루를 입고 오셨으니까 블루를 먼저 떼보는 거 어떨까요? 네, 또 2025년이 푸른 뱀의 해입니다. 해잖아요. 파란색을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70대 30이라는 키워드 밑에는 퇴직연금 계좌 내 상품 운용 비중은이라는 질문이 숨어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연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 위험자산 비중이 초과됐다는 문구를 문자로 받아볼 때가 있습니다. 세법상 30%는 반드시 안정형 자산으로 분류되는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고민님은 어떤 상품으로 운용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연금저축과 다르게 퇴직연금은 항상 안전자산 채워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떤 걸로 채울지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바로 CD금리 ETF입니다. 오, CD금리 ETF. 네.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름은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게 상당히 안전자산의 역할을 해주기에 좋은 자산인데요. 자, CD금리라고 하는 원래의 시장이 있습니다.
금융기관들끼리 이용하는 정말 안정적인 시장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금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ETF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인 CD 금리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건데요. 자, 이 CD 금리라는 것의 수익률은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금리를 우리한테 제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도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D금리의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될 리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이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수익률이 우리의 마음을 엄청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아주 적극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채워야 되는 나머지 30% 안정자산 부분은 CD금리 ETF가 정말 괜찮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박고미 TV 구독자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아주 감명 깊게 봤었는데 60대, 20대, 20 자산 포트폴리오로 만드셨는데 안정적인 자산의 60%, 배당 자산의 20%, 투자 자산의 20%로 자산 배분을 한다면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CD금리로 채우고 있는데요. 네. 팀장님께서는 뭘로 채우고 계세요? 사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사심으로 넣은 키워드입니다. 플러스 알파. 저는 조금 새로운 방법, 30% 비중을 안정적인 자산으로 채우면서도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은 짠! 짠! 안정형 자산에 투자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방법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온 사람이에요. 이거에 대한 답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채권 혼합형 ETF를 찾았습니다. 채권 혼합형 ETF? 네. 최근에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핫한 성장주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미국 장기채에 대한 내용도 너무 뉴스가 많이 나오고 금리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나는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고 싶은데 채권 혼합형 ETF들을 보다 보니 상당히 매력적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엔비디아 30%, 그 다음에 미국 장기채 70%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을 3대 7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테슬라 30%, 그 다음에 국내 중장기 국채 70% 이렇게 해가지고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상승세는 30%만큼 온전히 누리는 동시에 안정성을 한 방울 뚝 떨어뜨려서 채권 혼합형 ETF라고 불리는데 단일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미국 테크 탑10과 국권채를 혼합한 ETF도 있고 이 30% 비중에서 이런 상품들을 담으면 퇴직연금 전체 계좌에서 테크주의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은 DC나 IRP에서 채권 혼합형 ETF에 투자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시면서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투자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팁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키워드가 이제 4개가 끝났죠.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투자고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고미 TV에 출연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오늘 영상에는 푸짐한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돼가지고 ETF에 대한 질문들 이런 거 남겨주셔서 좋고요. 어떤 댓글이든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치킨을 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곧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